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강원도 내에서도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연말 연휴를 앞두고 연쇄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데요. 강원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긴급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연말 코로나19 대응책과 방역 수칙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박경우 강원도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재난대응과장 박경우입니다. 네. 자, 재난안전실의 재난대응과장,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강원도 재난안전실 먼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 네, 그 도민들께서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네. 그 겪을 수 있는 모든 재난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그 사회 재난 분야로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네. 그다음에 돼지열병, 네. 또 자연 재난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폭설과 한파, 네. 홍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되돌아보면 지난 5월에는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7월, 8월, 9월 이때는 또 태풍들이 연이어서 강원도를 좀 강타를 했었고요. 무엇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이게 지금도 뭐 지속되고 있는데 올 한 해 강원도 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나요?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예. 제일 큰 규모로는 그 7월 달에 있는 그 철원 인제 화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가 집중호우 있겠습니다. 있었죠. 네. 그 당시 그 피해액은 한 1,128억이 되고요. 네. 복구액은 한 3,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9호 태풍 마이삭, 네. 그다음에 그 10호 태풍 하이선이 있었고요. 그렇죠. 여기에 그 피해액은 그 734억. 그다음에 네. 그 복구액은 1,864억이 되겠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 들어서 그 폭염의 그 일수가 늘고 그렇죠. 평균 기온이 그 상승하는 등 그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또한 그 호우나 그 태풍도 대형화되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강원도는 그 재난 상황에 따라서 즉각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요. 네. 또 재난대책에 대한 그 행동 매뉴얼, 그다음에 대응 체제를 그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재난안전 예해 경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있고 예. 주민들한테 빨리 그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LG 헬로비전 그 강원 방송에서도 뭐 산불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재난 방송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도민분들에게 지금 실시간 상황들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사실 뭐 그거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작성하는 자료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지금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서들이 또 협업하는 관계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재난과 관련돼서 담당한 부서들이 여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감염병 관리과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ASF,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네,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동물 방역과와 협조를 해서 이 재난에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본적인 거는 강원도하고 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업 관계, 또 중앙 부처하고도 또 협업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과 특히나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18개 시군의 우리 그 재난대책실과의 그 직원 여러분들께서 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갈수록 뭐 재난은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지금 뭐 신종 감염병 사태까지 이렇게 벌어지니까 강원도가 지난 10월에 재난 감염병 부서를 신설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어떻게 신설이 됐습니까, 과장님? 예, 과거에는 그 재난안전실의 그 안전총괄과, 예. 방재과, 비상기획과 이렇게 3개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난은 항상 그 예방하고 그렇죠. 대응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그 단계가 중요하다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원도에서는 지난 10월에 재난 예방과, 재난 예방과요. 네, 재난 대응과, 예. 그다음에 재난 복구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면서 과를 예. 신설을 했습니다. 예. 또한 그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네. 이걸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감염병을 전담하는 감염병 관리과를 지난 10월에 같이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보건복지 여성국에 있던 부서들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면서 감염병 관리과가 생긴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감염병 관리과는 기존의 그 보건복지여성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예. 새로이 그 과를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외에도 네. 새로 나올 수 있는 감염병에 대처하기 네. 위해서 예.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조직도 개편을 했습니다. 뭐 일단 과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 재난 대응과에 뭐 다양한 자연재해, 뭐 사회적 재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게 코로나19 사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원도 지난 주말에 뭐 전국적으로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까지 나와가지고 기록을 경신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강원도 현황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안타깝게도 이제 12월 14일까지 그 강원도 코로나 환자의 누적 환자 수가 이제 821명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자가 격리되거나 입원하신 분들이 이제 196명이 계시고요. 예. 현재 그 10월 이후에 그 전반적으로 좀 그 소강 상태에 있다가 네, 네. 그 집단 발생이 좀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좀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좀 집단 발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 그 발생 비중이 높지만 네. 전국적으로 이런 산발적인 발생들이 좀 되고 있어서 예. 또 특히나 그 양상을 보면 네. 직장이나 그 지인들 모임, 예. 그다음에 그 체육시설, 예. 그리고 이런 그 가족 간의 그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지난 13일이죠. 최문순 도지사 주재로 해서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먼저 과장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18개 시군은 그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축제나 행사를 좀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유원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특히나 이 겨울 스포츠인 스키장에 대한 점검,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 종교 행사,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고, 또 연말 연시기 때문에 교통시설, 이 네. 터미널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별 방역 이행 사항을 예. 점검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그 가족이라든지 지인 모임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연쇄 감염들이 지역별로 소규모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확진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원도 내에만 800명이 넘어섰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주에서도 지금 신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는 들었는데 이 생활치료센터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그 도내에서는 이제 한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상은 이제 80개 병상인데 네. 퇴원자와 입원자를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예. 현재로서 이제 80개 병상 중에서 네. 30개 병상만 지금 이제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50개 병상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예. 최근 뭐 수도권의 그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생활치료센터도 네. 조금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을 좀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확충이 필요하게 되면 예. 단계별로 이렇게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저희 강원도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이관이라고 돼 있는 그 확진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강원도 내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부족해서 뭐 경기도 광주인가요? 그쪽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최초에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기 전에는 예.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생활치료센터에 저희 확진자를 보내서 예. 치료를 받는 그건 그런 초기에 그랬던 네, 거죠? 초기의 상태였고요. 예. 강원도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는 네. 지금 현재에서는 뭐 운영에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80개 병상이 있는데 실제 환자는 한 30분 정도 계시니까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하튼 뭐 지금 확진세가 워낙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중환자들을 관리하는 병상 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그 도내에는 그 병상이 이제 201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131개의 그 병상을 좀 쓰고 있는데 네. 현재 한 70병상 정도의 그 여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더 추가 확보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강릉 의료원에 한 24개 병상, 그 다음에 예. 원주 의료원에 한 38개의 병상, 총 한 62개의 병상을 좀 추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네. 그 코로나 전담 병원을 지정하거나 또한 같이 우리 도와 같이 확진자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좀 대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난 13일 날 강원도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같이 예. 그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서 도내 병원과 네. 그다음에 환자들한테 미리 사전 준비할 수 있는 그 병상 사전 예보제를 저희들이 네. 지금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의료기관들을 이 코로나19 감염 이게 확진자들을 수용하게 되면 그 전에 일반 치료를 받던 분들을 다른 병원으로 일단 좀 보내고 병상을 확보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사전에 예보를 해서 시행을 한다. 네, 사전에 예보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최근에 그 속초 의료원에서도 그 음압병상에 있던 간호인력 2분이 또 확진을 받았고 연관돼 있던 6분이 또 밀접 접촉을 해서 속초 의료원도 당장 지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의료진을 확충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이 지금 확진을 받아서 네. 저희들이 각 의료원에서 네. 간호 인력을 좀 지원을 받아서 예. 지금 8분 정도 예. 같이 이제 그 속초 의료원의 그 간호를 이제 지원하도록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간호사회 또 조무사 협회 등과 협력을 해서 유휴 간호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지금 중요한 게 결국은 개인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이행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뭐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러 가지 5개 단계로 예.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네. 단계별로 이제 세분화되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네. 여러 가지 그 단계별에 대한 이행 지침을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드리고자 우리 도하고 18개 시군이 한 300명의 그 지킴이를 선발을 해서 네. 금년 2월 말까지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홍보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계획이 내년도 있습니다. 2월 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2월 예.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계시면서 강원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지침, 단계들을 발표하면 그것들을 홍보하는 역할 또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요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 네. 연말 연시에 그 파티라 이제 모임 같은 걸 좀 금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마스크 착용, 예. 그다음에 그 출입자 명단 관리, 네. 그다음에 그 주기적인 환기 소독, 그다음에 식당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그 테이블 간의 그 거리두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뭐 어깨띠를 두르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안내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네. 조끼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끼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제 조끼를 만들어서 예. 배포를 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무엇보다 이렇게 지자체나 방역 당국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백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조금 이제 우리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도 좀 내년도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과장님? 1년 가까이 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도민들 여러분께서 많이 지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과 그 치료제가 이제 개발될 희망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 중앙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방역 활동을 이제 지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 속의 그 참여 방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저희가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재난상황실 또 재난대응과의 업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는 게 좀 상시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집중호우도 강도가 더 지금 세지고 있고요. 태풍이라든지 산불 이것도 뭐 해마다 상당히 강원도를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좀 재난대응과에서 지금 근무하시면서 과장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강원도 지금 대응은 어때왔다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현재 그 강원도에서 재난 대응 관계는 예방과 그다음에 그 대응 그다음에 복구 이게 3단계로 아까 진행하기 위한 조직도 개편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저희 강원도는 정부로부터 5년간 연속해서 재난대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재난 대응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특히나 코로나 방역이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께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그 확진자가 발생하는 우리 강원도의 그 경향을 보면 그 서울이나 그 수도권의 그 지인, 친척을 좀 만나셔가지고 확진되는 사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증상이 발생됐는데도 감기인 줄 알고 이제 오인을 하는 거죠. 네, 오인하시고 주변에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그 수도권 방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 또 감기하고 비슷한 증상이 생기게 되면 바로 그 선별 진료소를 찾으셔가지고 검사를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그 검사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그 마스크를 벗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잘 착용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재난안전실의 재난대응과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년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하시면서 뭐 산불이든 또 집중호우든 태풍 또 뭐 겨울철에 또 이제 폭설까지 또 예고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강원도 내년도 재난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저희 재난대응과에서는 사회재난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돼지열병, 그다음에 자연재난 쪽에서의 그 폭설, 한파, 뭐 홍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같이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상황 전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마을 방송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내에 한 1,672개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에 어떤 스마트 핸드폰을 잘 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잘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층들이 바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을 방송을 저희들이 좀 확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홍수로 인한 그 너울성 파도, 죄송합니다. 너울성 파도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또 안전 홍보 시설도 저희들이 확충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사건별로 그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건별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이제 지탱할 수 있는 매뉴얼도 현 상황에 맞춰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좀 계속하고 훈련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뭐 물론 행정기관에서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민 스스로 자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 도민들께서도 위험해 보이거나 불안한 것이 있으면 접근하지 않으시고 행동도 자제해 주시는 그런 참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게 바로 전문가들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방역 당국의 신속한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연말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수칙에 대해 박경우 강원도 재난안전실 재난대응 과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